자, 이번 시간에는 제18강 일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입니다. 과거에는 조금 단골처럼 제법 나오는 척 하더니 요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수업에서 빼버릴까 이런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수업 난이도로 봤을 때는 하입니다. 하. 중하도 아니라 하.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 이제 쉽다라는 말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넣기만 하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그것을 골라가지고 안 넣고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넣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용은 어려워요. 내용은 어렵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생기는데 컴퓨터가 알아서 답을 다 내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거죠. 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연구 및 인력 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서식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 세액공제 신청을 하는 서식이고 최저한세 적용 배제 대상이다. 요거는 우리 20강에서 배우거든요. 20강에서 얘가 최저한세 적용 배제라는 것은 암기는 하셔야 돼요. 이제 20강에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20강에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신청을 하는 것은 최저한세 적용 제외 또는 배제라고 하는데 제외 대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최저한세 나중에 배우겠지만 최소 세금 내야 된다는 게 최소한세예요.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내야지. 그게 중소기업은 7%거든요. 최소 이 정도는 내야 돼. 7%는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안 해줘요. 이해가시죠? 근데 얘는 무조건 해줘요. 7%보다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 및 인력 세액공제를 해줘요. 이게 어떤 이야기예요? 해라 이거죠. 그렇죠? 내 세금 까줄 테니까 해라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이제 증가 금액 기준이 있고 단기 발생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론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론이 어려운데 이 이론을 알지 못해도 프로그램이 해줘요. 그래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가볍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증가 기준이 있고 단기 기준이 있어요. 단기 발생.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둘 다 계산을 해줘요. 증가 금액 기준의 의미는 뭐냐면 전년도 발생액보다 이제 올해 이제 내가 연구 및 인력 개발을 한 거죠. 전년도보다 올해 발생한 것의 그 차이에 50%를 줘요. 대박이죠. 대박. 맞죠? 단기 발생 기준은 단기 발생액의 25%죠. 그러면 약간 꼼수 부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단기 발생액 기준에 25% 알고 50% 하려면 직전에 진짜 조금 하는 거지. 대충 이해가요? 내가 만약에 단기에 100만 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단기 발생액 기준으로 하면 25만 원 세액 공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10,000원 넣는 거지. 그러면 빼기 99만 원이 되니까 50% 이거 헐 맞지 맞죠? 그 꼼수를 막아놨어요. 법인이. 네, 그래서 이런 조건에 해당하지 못하면 무조건 이걸로 간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4년간 발생액이 없으면 안 해준다. 이해가죠? 그리고 4년 평균 금액이 보다 직전 발생액이 더 적어. 직전에 1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해준다. 근데 이것도 안 해준다. 이것도 컴퓨터가 알아서 안 해줘요. 이해가죠?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프로그램 입력하면서 제가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요거 세팅 한번 해봅니다. 제가 요거 다시 한번 가볼게요. 315페이지 99빵빵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2022년도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317페이지네요. 317페이지에 있고 굳이 회사 코드 안 바꾸셔도 돼요.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법인 조정 1을 누르시고 하단에 보시면 일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일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를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일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를 합니다. 일단은 여기부터 장식을 할 건데요. 요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가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에 반영하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23년도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명세서를 작성하고 지금 목표는 여기까지예요. 지금 목표는 여기까지고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에 반영하시오. 3는 우리 20강 가서 배웁니다.
그런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맛배기로. 연구비 인력 개발비, 인건비는 개발비 계정으로. 자, 여기 인건비는 개발비 계정으로. 연구용 재료비. 자, 여기 연구용 재료비는 경상연구개발비로 기장되어 있다.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모두 당사의 연구소에서 지출된 것으로 연구 개발 의미 없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일단은 얘는 개발비고 얘는 이제 경상연구개발비인데 지금 책 펴져 있죠. 요렇게 동그라미 해주세요. 요렇게 그다음 요렇게. 자, 우리가 지금 데이터 요렇게 입력할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그러니까 단기 것은 구분해서 입력하고요. 전년도 4년치는 구분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입력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면 됩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혹시 빠른가요, 지금?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 자, 여기가 단기 거. 여기가 1, 2, 3, 4년 거. 이해가시죠? 자, 여기 단기 거 얘를 이렇게 두 가지 입력할 거예요, 지금부터. 인건비는, 자, 여기 인건비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연구용 재료비는 여기 있죠. 그래서 인건비 여기 칸에 가서 F2 누르시고, 개발비. 그 다음, 여기에 지금 별 내용이 없죠? 그 인원 이런 거 없다, 맞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1,500, 4,800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되었죠? 그 다음 재료비도 여기 오른쪽으로 가서 700 이렇게. 자, 개발비는 4,800과 700으로 해서 5,500이 떨어져서 이 5,500이 여기 이제 나중에 작성하게 되면 얘가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숫자가 없죠.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11번 이렇게 있잖아요. 11번이 얘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 숫자를 넣으면 지가 알아서 떠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기 선택하면 여기. 여기 날짜부터 해야 되겠다. 2019년 있으니까 얘가 직전이죠. 맞죠? 요거 넣고 이런 식으로. 요거 넣고 이런 식으로. 자, 넣어볼게요. 넣으면 얘가 떠요. 2022년 0101. 네. 쏘리. 이게 틀렸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틀렸어요. 맞죠? 여기 F2 누르시고, 경상연구개발비 판 가시서 여기에 700 이런 거 됩니다. 제가 잠시 딴 생각했어요. 이렇게 따로 넣어야 돼요. 따로. 여기랑 따로 넣어야 돼요. 네, 설명 틀렸죠? 그 다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에 이제 넣어봅니다. 여기 숫자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옆에 숫자가 이제 들어오는 것이 확인될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간 것이 보이고 지금 5,500만 원의 증가 발생액이라는 것은 5,500에서 직전에 뺀 나머지가 1,000이다 이 말이죠. 맞죠? 증가 금액 기준이었을 때는 여기 두 번째 이렇게 가보시면 증가 발생액 기준으로는 1,000만 원이고 여기 조금 이상한데요. 컴퓨터가 여기 원래 공지율 잡아주거든요. 그래도 얘가 아주 안 잡아주더라고. 얘만 한번 눌러볼게요. 선택하시면 50%. 자, 증가 금액 기준은 50%예요. 맞죠? 50%가 돼야 이게 자동으로 뜨는데 지금 좀 안 떠요. 옆에 좀 보이시죠? 중소기업은 몇 퍼센트 돼 있죠? 혹시 요거 안 뜨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증가 금액 기준은 이제 500만 원이고 단기 발생액 기준은 25%잖아요. 맞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계산해 주죠. 그럼 요거랑 해서 유리한 게 뭐죠? 위에 게 얘가 유리하죠. 맞죠? 이 데이터가 이렇게 된 거죠. 컴퓨터가 계산을 해줍니다. 위에 있는 25% 금액이
아래 자동으로 뜨고, 아까 이제 이 부분은 여기서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최저한세 제외 또는 배제라는 말은 똑같은데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20강에 가서 중요한 거고 여기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도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책자가 없으니까 요 화면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화면 지우시고 푸시면 됩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못 보여드렸던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문제가 3 문제네요. 일단 한번 먼저 볼게요. 요렇게 4년치 넣고요. 올해 거는 요렇게 넣었는데 이 문제의 이제 포인트는 주주의 인건비는 제외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넣었을 때 4년치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현재 문제에서는 연도 이야기 안 했잖아요. 연도도 이제 이렇게 안 넣으셔도 돼요. 안 넣으셔도 되고 포인트는 요겁니다. 여기 인건비는 2,500이지만 여기 인건비는 2,100, 400을 빼고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해서 지가 알아서 이렇게 계산 다 이렇게 해서 증가 기준에서 가서 뭐 이렇게 이게 50% 자동으로 원래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답지까지 한번 제가 챙겨 볼게요. 답지가 584페이지. 답지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2100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죠. 맞죠? 그 다음 하단에 보면 여기 연도 빠져 있죠. 맞죠? 연도 빠져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요거는 이제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뭐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렵거든요. 어렵다기보다는 좀 새로운 문제였어요. 요거 한번 세팅하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495페이지 회사 코드 바꾸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495페이지 내용이 조금 기니까 금방 했던 것 중에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장을 누르잖아요. 저장을 누르면 결론적으로 1650만 원이에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얘가 세액공제, 자, 여기 제목에 보시면, 제목이 안 나오네. 얘가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그래서 여기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랑 이제 묶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누르면 얘는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불러오기 먼저 합니다. 이렇게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불러져요.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져요. 자동으로 불러지고 F4 누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되었다라고 계산 내역이 나와요. 그럼 얘를 자 세액공제 1이라는 칸을 다시 여기에서 다시 불러오게 하거든요. 여기에 보통 이제 컨트롤 C 이렇게 한번 해주고 여기 가서 불러오게 하면 얘는 이제 불러오게 되네. 맞죠?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얘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요 공제액에는 요약했다 이 말입니다. 요약. 단기분이 얘니까 당연히 얘도 얘죠. 그런데 2월분은 이렇게 뿌려지잖아요. 맞죠? 뿌려지잖아요. 그래서 쭉 가보면 단기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쭉 가보면 이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해주기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에 따라 미공제액이 발생될 수가 없는데 기타 사유 올해 세액공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세금이 빵 났어. 그러면 남은 부분은 2월 되겠죠. 맞죠? 그럴 때는 미공제액이 발생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 두 개가. 근데 다음 요 문제를 보시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요 문제 여기 495페이지 이 문제를 똑같이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 중 3 단기 공제 및 2월 계산을 하시오. 단기 공제 및 2월 계산 요거 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조정 명세서는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발생할 수가 없고 다른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저 뒤에 20강에서. 그런데 최저한세 이제 연구 인력개발비 조정 명세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화면을 좀 띄워놓을 테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가리면 되겠죠. 사실 이거 다 필요 없는 내용 같은데. 요건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요 내용만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거 다 필요 없죠. 자,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답지에는 이제 입력 안 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근데 입력이 가능하더라고요. 맞죠? 이 부분 입력한 것만 살짝 한번 볼게요. 여기 4번에 해당 연도 연구 인력 개발비 발생 명세에 가서 연구소, 저 여기 연구소라고 있고, 그 다음 이름, 이대단 있고, 그다음 생년월일 여기 있고, 인건비 지급이 요 하단에 있고, 여기 전담이라고 되어 있다. 맞죠? 요거 한번 입력해도 좀 무방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상세 버전이기 때문에, 답지에는 일단 요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넣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제에서, 신성장 원전기술 연구개발비는 아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가 전부 다 신성장 원전기술이 아님이로 나와요. 아님. 이라면 이제 요것도 작성하는 것이 맞겠죠. 맞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스킵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 여기 가시면 일단은 주주의 인건비를 입력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얘는 입력 안 하기 때문에 얘 빼고 얘 두 개를 입력합니다. 얘 두 개가 경상연구개발비에 이런 두 명으로 해서 121 플러스로 합한 금액을 넣으면 돼요. 그런데 자, 다시 여기에 경상연구개발비에서 2명에서 11000 넣고, 얘는 이제 증가 발생의 기준이니까 안 넣어도 되고, 맞죠? 안 넣어도 되고, 공지세액가니까 이렇게 공지세액이 단기 발생의 기준으로 25%가 계산되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죠. 그래서 3025만원 이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이제 얘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뜨리를 봤더니 30250-000이 이렇게 잡혔어요. 30250-000에서 여기 3번에 가서 다시 불러오기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단기가 법인세가 2025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2025만원까지만 공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2월 시킵니다. 얘는 이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나머지 문제들의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는 거의 다 여기에 넣거든요. 숫자를. 최저한세 때문에 미공제 되는 것을 적는데 연구인력 개발비만은 기타 사유로 인한 미공제에 넣습니다. 이 금액이 이만큼만 돼야 되니까 1000만원이 미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만원을 이렇게 퉁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온 것은 저도 처음 봤거든요. 네,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기타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은 이 경우에 한해서만 적고 나머지는 거의 다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으로 뜰 거예요. 관련된 답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16페이지. 여기 보시면 여기 경상연구개발비라고 해서 2명 121000000 적고 그 다음 30250-000 확인했고 다음 단기 공제 및 2월에 계산해서 불러오기에 하셔가지고 요게 중요한 포인트죠. 기타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에 1000만원을 넣어주어야 한다.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문제 나온 건 처음 봤어요. 나머지 정리하겠습니다. 발생 명세는 여기고 얘는 증가 기준입니다. 증가 기준.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오면 여기로 가고 이렇게 넣으면 자동적으로 이 두 개의 차이랑 연평균으로 해서 금액이 어느 것이 큰지 확인해서 직전 것이 커야 된다는 조건이 걸려서 부합되면 얘가 작성이 되겠죠. 뒤편에 가보면 이제 1000만원에 대한 증가 기준액 500만원과 위에 1375만원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두 가지가 만들어지면 유리한 것이 위에 거죠. 위에 것이 선택이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주주의 인건비는 제외시킨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팁은 얘죠. 주주의 인건비는 제외시킨다. 아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페이지 수를 조금 더 다시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단기분에는 단기분만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2월분이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에 대한 상세 버전이 얘네들이에요. 여기에 입력하는 것은 20강 가면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것을 한번 해보실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얘가 나오는 거죠. 기타 사유로 인한 미공제.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해봤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금 관련된 문제 체계에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제18강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